임초희였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여의도 정치연구소.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봅니다. 김용남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그리고 김필성 변호사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필성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처럼 국정과제 점검회의 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남 의원님? 이 정부의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뚜렷한 국정 목표 내지는 국정 비전이 없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없지 않겠죠. 네, 안 보인다. 네, 거예요. 좋습니다. 안 보여요. 근데 이 지금 국정과제 점검 회의 이제 방송을 통해서 다 방영이 됐습니다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오히려 그동안 좀 희미해 보였던 어떤 국정 과제나 목표가 저런 거구나라고 구체화되는 뭐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김필성 변호사 보셔야죠. 네, 김필성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전반적으로 사실 이제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국정과제 방향이 좀 흐릿한 게 아닌, 좀 약한 게 아니었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동안 그 기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국정 방향이, 국정 운영의 기조 같은 거는 분명했던 것 같고요. 어떤 쪽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오늘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노동 문제라든지 아니면 무슨 연금 개혁, 그 다음에 뭐 건강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젠다들은 확실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오늘 제목이 회의였는데 거기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나는 계속 그 대통령께서 이제까지 밀어붙였던 대로 나는 그대로 밀고 가겠다라는 태도를 확인하는 자리 정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아쉬웠습니다. 오히려 피드백을 좀 받는 자리였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근데 그동안 조금 제가 아쉬워했던 점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방향이 이렇구나. 그리고 네. 제가 보기에는 방향 설정을 잘 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다만 그걸 추진할 동력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네. 가장 큰 단점이 지금 국회 의석수가 워낙 작아서 이 과제, 굵직굵직한 과제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국정 과제, 국정 아젠다, 비전은 확실했는데 그러면 민주당 때문에, 야당 때문에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다. 그거 추진하려고 해도 뭐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죠. 뭐 네. 대표적인 게 노동개혁도 그렇고요. 또 연금개혁, 뭐 건강보험 문제는 사실 저게 심각하거든요. 네네. 소위 문케어 때문에 지금 건강보험료가 많이 이미 오르고 있습니다만 저게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8%를 넘기려면 무조건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거로 감당을 못 해요, 지금.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 지금. 이제 노동 문제 처음 말씀하셨고요. 네. 지금 이제 오늘 대통령께서도 이제 중요 개혁 과제 중에 하나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노동 과제 같은 경우, 노동에 대해서도 사실 대표적으로 지금 들여다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주 69시간 일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지금 중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초과 근무 시간을 지금 늘리겠다고 했죠. 주 69시간이면 일주일에 6일 근무하는 경우에 11.5시간 일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요. 좀 약간 선정적이긴 합니다만 제가 비교를 하나 할게요. 나치가 말입니다. 2차 대전 때 네.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소에 물론 저기서 끌어다가 강제 노동을 했었는데, 이제 1939년부터 이제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했던 부과했던 강제 노동 시간이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도 일요일은 쉬었습니까? 예, 그때도 이제 왜냐하면 매일 일하면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으로 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강제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하는 시간 기준으로 봐도 긴 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인지 이게 역사상 얼마나 긴 시간인지에 대해서 사실 충분히 리뷰가 되고 연구가 된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된 건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상한이 69시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뭐 무조건 69시간까지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산업별로 보면 계절적 수요가 뚜렷한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6개월은 바쁘고 6개월은 그야말로 한가한 업종들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 개발업, IT 관련한 개발 업종과 관련해서는 이게 시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몇 달 동안 바쁘고 그 이후에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또 한가해질 수 있는 업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쁠 때 1년 평균으로는 주 52시간을 넘기지 않지만 그 기간은 법정 상한까지 일하게 하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오히려 변칙적으로 일은 실제 하면서 법정 상한 시간 때문에 초과 근무 수당을 못 받던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지금 노동을 강제해요. 지금 어느 업종이고 대부분 구인난이에요. 하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일 시키잖아요. 다 회사 그만두고 떠나요. 구인난인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강제할 수 없어요. 지금 아니 그런데 자체가. 지금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업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요. 근데 대부분 구인난이에요. 그 지금. 노동 문제가 심각했던 그 군사정권 시절에서도 강제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은 법적인 권한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서의 권력 관계라고 하는 게 지금 강제로 할 수 있냐 없냐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심지어 산업혁명 때 그 말 많았던 영국인 경우에도 강제로 노동시킬 수는 없었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히 IT 산업 말씀하셨는데 IT 산업 쪽에서의 그 전에 지금 이제 주 52시간 근무 규정이 들어오기 전까지 프로그래머들의 노동기 엄청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자, OECD에서도 선진국에서도 우리 노동 시간은 길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일 시킬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많으신지 일을 많이 시키는 게 노동 개혁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바라는 근로자들도 많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바라는 사장님들은 더 많을 거고요. 근로자들도 있다는 것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제 당권 경쟁으로 이렇게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죠? 사실상 그렇죠. 그렇죠. 3월 초에 경선을 하게 되면 이미 지금 이제 룰을 바꿔야 되는 시기가 맞지요? 룰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꿔서도 안 되고. 김용남 왜 바꾸면 안 됩니까? 아니 게임을 앞두고 갑자기 룰 바꾸면 네. 그 게임의 결과에 대해서 누가 승복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검사 출신 법과 원칙 중요하게 생각하는 김용남 지금 룰을 바꾸면 누가 그거 공정하다고 누가 나중에 승복하겠냐?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상식인데 룰을 왜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까? 제가 보기엔 전략적인 판단 믿습니다. 그래요? 지금 룰을 바꾸자. 그래서 당원 100%로 전당대회를 이번에 치르자고 하는 사람들은 네. 그분들 속내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다 유승민 전 의원의 도우미들이에요. 아, 그래요? 오히려? 예. 실제로 도와주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 룰 바꾸고 뭐 하면서 다 유승민 때리게 나선 거 아니냐. 유승민 막아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비춰질 소지가 다분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비록 당대표에 안 되고 떨어지더라도 승자예요. 지금 벌써. 그럼요. 그렇죠. 아니 멋있게 지는 사람은 정치적으로는 승자예요. 네. 비록 지더라도. 그런데요. 네. 계속해서 80이다 90이다 나오더니 100%로 당원 비중 100%로 올리란 이런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도 사석에서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모 신문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던데 그거는 정말 팩트인지는 알 수 없고요. 네. 그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런데 윤핵관들 다 지금 당권 룰 100%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전략적인 판단 미스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무슨 소위 얘기하는 윤핵관 후보들 후보 단일화해서 뭐 한다? 네. 아유, 그런 군소 후보들 단일화 해봤자 아무 효과 없어요. 그래요? 아유, 올망졸망 단일화 해봤자 무슨 시너지 효과가 나요? 안 된다니까요. 그거. 윤핵관들이요? 안 돼요? 효과 없어요, 그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윤핵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엔 네.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지금 사실 공개적으로 이제 전당대회 출마를 밝힌 후보들 중에는 안철수 의원 정도가 네. 가능할 것 같고요. 아직 의사표명 안 했습니다만 나경원 전 의원 정도는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이렇게 전당대회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네. 나머지 후보분들은 글쎄요. 그래요? 올망하다고요? 자, 김필성 변호사, 네.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 경선 앞두고 룰을 바꿔요. 그리고 유승민을 막아야 돼. 그럼 결선 투표도 만들어요. 막 이렇게 룰을 복잡하게 만들고 이 경선을 치르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사실 법 절차에 따라서 바꾸는 거라면 당원 당규에 따라 바꾸는 거라면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올 수 있죠. 사실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그 이준석 전 당대표 가 이제 물러나는 과정에서도 그걸 규정을 바꾸는 것 때문에 가처분도 있었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랬던 것처럼 문제가 안 되도록 절차를 지키는 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고도의 정치적인 작업이라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올바른 판단인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승민 의원 전 의원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아닌가. 사실 기사도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번 시사저널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또 윤 대통령께서 다음 총선은 내가 치르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의 친정체계제를 굳히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아닌가, 사실 이렇게 비치거든요. 두 법률가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한 보도이긴 하지만 룰을 바꾸자는 100% 당원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했다면 이거 법에 조금 저촉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단독 보도된 내용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거로 어떤 당무에 개입했다라고 본인의 의견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까지는 가기는 어려워 어렵습니다. 보여요. 아니, 예.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례가 있잖아요. 그거는 총선을 앞두고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였죠. 표현도 달랐고 사실은 그때 민주당이 깨지면서 열린 우리당에 대한 사실상의 지지 표명이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다른 문제죠. 그거는 지금 이건 당내 경선이라 당내 선거라 네. 공직선거법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는 있을 텐데요. 네. 있을 거는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게 그냥 단순히 의견 표명이라고 보기는 현재 지금 진행되고 보시면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당원 100%로 룰을 바꾸자고 하는 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와는 달리 그런 사람들의 정말 속내는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게 좋겠다라고 정말 마음 깊숙이 드러나지 않게 생각하면서 한다 그러면 저는 아주 전략적으로도 훌륭하고 영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발언을 하고 이렇게 몰고 간다는 건 정말 전략적으로 판단착오예요. 그건. 룰 계속 얘기가 나오면 유승민을 이렇게 두려워하나, 유승민 띄우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점점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네. 방금 김필성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주변에 다음 총선은 어차피 내가 치르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데, 그 취지는 사실은 제가 이야기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통령과 정부가. 사실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어떠한 개혁 조치가 됐던 아니면 상당 부분의 법안, 지금 예산안도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5년 내내 그렇죠. 힘을 못 쓰고 식물 그렇죠. 정부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다음 총선과 윤석열 정부의 어떤 성공과는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네네. 뭐 그런 밀접한 관계를 얘기한 거 아닌가 싶어요. 김용남 전 의원 다음 총선에서 또 배지 다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좀 그런데 달아주세요. 좀. 네,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주변 사람들끼리 누가 이렇게 당권을 잡을 것 같아? 누가 당권을 잡아야 우리한테 유리해? 이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럼 어떤 얘기 제일 많이 나옵니까? 아니 일단은 수도권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돼요. 네. 근데 뭐 그 영남 출신 의원분들은 대단히 기분 나쁘겠습니다만 영남 출신 정치인들이 바라보는 선거는 수도권 출신이 바라보는 선거하고 완전히 틀려요. 예. 완전히 생각부터가 틀려요. 그렇죠. 그리고 선거를 임하는 자세도 틀려요. 당연하죠. 그래서 총선과 같은 큰 선거를 앞두고는 수도권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 당대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큰 사고 없이 선거를 잘 치러낼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용남이 적임이다 이렇게 당권 주자로 뛰는 건 아닙니까? Next time. Next time. Not this time. 알겠습니다. 네. 영어라 써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는 어떻게 돼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뭐 지금 그 한동안 거칠게 이렇게 진짜 거세게 몰아붙이다가 네네. 뭐 좀 숨고르기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사실 이 거칠게 몰게 된 게 이제 뭐 남욱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바뀌면서 그랬는데 이게 지금 김만배 씨하고 진술을 하고 부딪히고 뭐 사실 진술들이 서로 일관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일단 남욱 변호사의 진술은 김만배 벽에 지금 부딪힌 상태예요. 근데 저 김만배 씨가 또 최근에 자해 소동이 뭐 있었다고 하니까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변수로 작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 특수부의 특성상 일단 목표를 이렇게 정하고 밀어붙이면 도중에 물러서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결국은 시간의 문제지 끝까지 이재명 대표를 목표로 밀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만배 씨의 자해 사건은 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 뭐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네. 김만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를 하고 나서 오게 되는 심경의 변화가 어느 쪽이냐가 가장 크겠죠. 네. 어느 쪽으로 심경 변화를 일으키느냐. 지금 수사 상황을 보면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기소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여요. 대장동 관련해서요? 예. 근데 국민 정서상 돈 받은 게 드러나면 충격이 훨씬 클 것이고 네. 어떤 뇌물 부분이 기소가 안 되면 네. 뭐랄까요? 뭐 사익을 추구한 건 없다. 그렇게 네. 이제 그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된 어마어마한 재산적 이익을 공유했느냐. 그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까지 들어간 거는 뭐 이미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네. 재판은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이재명 대표의 경제적 이익과 어떤 관련이 되느냐를 밝혀내는 게 뭐 최종 목표가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대장동 사건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너무너무 많거든요. 다른 사건도. 뭐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있고 성남 FC 문제도 있고 뭐 백현동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대장동 사건 이외에서 또 다른 수사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러니까 비진술 증거라고 하는 것들요. 그러니까 사람의 진술한 것이 아니라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객관적 증거 같은 것들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의혹들은 사실 제기된 지가 매우 오래된 것들인데 네. 지금 대선 이후에도 한동안 진행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충분한 현재 지금 진술을 바꾼 사람들의 몇몇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좀 지켜봐야 돼요. 김용남 전 검사. 김만배 씨 이렇게 자해 시도하고 그랬는데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빨리 구속해가지고 이렇게 좀 신변을 확보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사실은 그냥 외부에 이렇게
그 놔두는 거는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구속을 시키고 싶다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별건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앞서 기소가 됐던 부분은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네. 뭐 별건이 있지 않으면 또 구속하기는 쉽지 않겠죠. 알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6시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돌아옵니다.